지수가 초반에 상당히 좀 많이 출렁출렁됩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도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서서히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계속해서 시장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네요. 그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별 특징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어제 워낙 하락의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전날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 최근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금융주들도 플러스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주들도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 대체로 반등 분위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 상승폭 있고요. 정유주들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이라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던 바이오 섹터주들의 좀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을 했었던 부강약품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도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대체로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센 종목도 있는데요. CTC 바이오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 중해제약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중해신약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현대상선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게임 섹터주들의 흐름이 오늘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인데요. 위메이드 웹젠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컴투스 13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약세장에서 강했었던 내수용 종목들이 오늘 대체로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급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 특징입니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CTC바이오나 종근당,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맥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주도주군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종근당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점이 계속 돌파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종근당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15만 7천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단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재료가 터졌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FDA 승인 국내 최초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효소 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 열리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게 되고 매출 증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TC 바이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2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된다라면 약 한 2만 2천 원대까지는 좀 1차적으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18,000원대 좀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중해신약과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은 약간 좀 소외되는 흐름으로 좀 나오다가 오늘 다른 종목들의 조정에 앞서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한 4만 7천 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 돌파 여부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어제 이 시간에는 또 하락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상승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락이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최악의 상태에서는 항상 뭔가 궁여지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현대상선도 자산매각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급반등한 모습입니다. 벌크선 사업부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한 올라오는 폭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뉴스를 가지고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량한 데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따로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가격대를 좀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한 3,400원대 정도 그 부분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으로 게임주들이 조금씩 좀 눈에 띈다 해주셨는데 컴투스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엔터주들, 바이오주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그동안 이어지면서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게임주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빼면 어느 한쪽으로 당연히 흐름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뒤쳐져 있었던
게임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 바닥권이라서 이 종목이 꼭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웹젠과 위메이드는 바닥권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만 원대 아래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요. 그때도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13만 원대는 돌파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일단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보실 만할 것 같고요. 올해 컴투스도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좋은 라인업으로 실적 회복 확인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도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12만 7천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호텔신라 어제 양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한 1% 정도 상승 마감해서 눈에 띄더니 현재도 강보합권입니다. 이 종목 이제 좀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점 관련주들 위안화 평가 절하와 중국 시장의 불안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또 강화된 상태에서 경쟁자들의 출현 이런 부분들까지 가장 강력하게 시장에서 악재란 악재는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섹터가 면세점 섹터입니다. 면세점 섹터들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그런 기간과 관련해서도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10년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면세점주를 뭔가 하나 사야 된다라면 호텔신라밖에 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강력한 그런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명품 라인업 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뭐 지금의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에 있어서도 다른 면세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출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하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호텔신라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저점에 접근하셔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이 회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저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번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종목군들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부광약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가다가 오늘은 좀 매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뭐 조회 공시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신고가가 지금 낮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겠죠. 아직까지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건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제2의 한미약품 종근당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너무 주가를 급등으로 이끈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부강약품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된 데다가 개미 투자자라고 불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너무 좀 쏠려 있다라는 점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이 37,40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 재이탈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벌써 어제 거래량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매물 다시 쌓인 상태에서 다시 고점 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 있느냐가 부강약품에 있어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대로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라면 개인적으로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늘 염두는 해두시고 빠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워낙 좋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신고가 좀 경신했는데 오늘 조정 나왔는데요. 그동안 좀 사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경기 방어주라고 일컬어지는 섹터주들이 음식료, 제약 바이오 이런 섹터들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세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내수용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어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상승이 강했었는데요. 지금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트질로 좀 급등한 모습이라서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만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차트 하나만 놓고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28,000원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오후까지 잘 버텨준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